그래서 4050이 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일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4050이 되려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이 6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캐나다 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이 4050에 대한 여행을 가시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070의 여행을 가시려고 그러면 6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 누가? 우리 부부가 남편이 인생이 4050, 6070 갈 때 최대 리스크가 뭐라고 했죠, 제가? 남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테크를 방해하거나 삶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진짜 젖은 낙엽처럼 딱 들러붙어가지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띄어내려고 해도 띄어지지가 않아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있으면 이걸 진짜로 어디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우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디스를 해서 제가 남자기 때문에 디스하는 거예요. 또 기업체에 특강 가면은 아내들 많이 욕합니다. 힘드시죠? 아내들 많이 욕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남편을 디스하면서 원래 뒷담화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뒷담화하니까 너무 좋죠. 스스로 욕하고 싶었는데 그 욕을 갖다가 내가 대신해 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60, 70, 80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그런 리스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게 할머니들은 되게 인생을 재밌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들은 화를 그렇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요즘.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6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내가 아직도 40대 때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어깨 툭 치면은 아니 이 어린 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준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남편들을 이 6가지 준비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이 6가지를 놓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저기 보면 체력 있잖아요. 이 체력이 빠져나면 집에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런 왼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50 때 운동도 시켜야 돼요. 남편들 운동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6가지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머니예요, 머니. 머니가 중요한데, 이 머니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들어가는 노력은 100이 되더라도 10밖에 안 나오는 거 많아요. 근데 딱 시기에 맞았을 때는 10만 넣어도 100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갖다 정확하게 하고 그 시기를 준비해야 돼요. 재테크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기가 언제일까요? 40대. 제가 50대고 나니까, 50 넘고 나서 직장 퇴직하고 나니까 이 사회가 기회를 아예 안 줘요. 사회가 아예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어차피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돈이 제가 많은 게 아닌 이상에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 돈을 벌었던 걸 갖다가
자산으로 전환해서 자산을 통해 가지고 부자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소득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5에서 27대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30대 때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40대 때 본격적으로 부동산 같은데 투자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이게 불변 자산을 지가 알아서 스스로 승직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놓치면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남편이 그래도 직장에 붙어 있을 때 그때까지가 기회예요. 월급쟁이가 소득을 잃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월급쟁이는 실직자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의 돈을 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재테크가 너무 위험한 투자예요. 소득이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급쟁이는 월급을 받을 때 재테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어가는 시기 이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지 투자했던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견디고 나면 그 자산이 증식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재테크를 통해서 재력을 갖춰야 되는 건 언제다? 40. 개인 편차는 있을 건데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적인 퇴직 연령이 49.3세예요.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니까 몰랐구나. 지금 아마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럴 거예요. 회사에서는 무지 압박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도 회사 퇴직하기 전에 큰 압박을 받다가 대부분 다 퇴직했는데 그걸 집에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마 49.3세의 이 나이도 이게 말하면 주된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된 일자리로 해서 했던 것들이 49.3세고 이 주된 일자리가 끝나고 나면 재취업도 힘들고요. 저는 그래도 롯데마트 임원인데 나와서 제가 받던 연봉의 절반 이상을 깎아서 취직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해서 돈을 못 버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퇴직할 때쯤에는 혹시나 재테크를 통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빚이나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퇴직 전에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아내가 뭐 재테크를 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퇴직할 때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잔소리만 조금만 덜 하면 좋겠는데 뭐 잔소리 하는 건 정도는 견딜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3세까지 여러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할 때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까지 투자했다면 그때부터는 빚을 없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게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 들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테크는 40에 꼭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계속 인간은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요즘 퇴직하면서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직장에 다닐 때는 뭐 무슨 이사님, 무슨 상무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 내가 사회적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자기 자신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이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존재이다를 스스로 발견해내야 돼요. 직장에 다닐 때는
그걸 회사가 주어지는 이 명함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내 존재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제 주변에 50 넘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이게 유튜브나 보고 있는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니까 직장생활만 워낙 직장생활하는 건 뭐예요? 남이 주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만 살아와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자기개발 수단이 뭐라고요? 신랑 글쓰기 시키면 신랑이 말 들을까요? 말 들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이 글쓰기가 좋은데 이 글쓰기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해서. 근데 신랑이 지금도 계속 회사에서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서가 글쓰기예요. 그래서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카톡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글쓰기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신랑이 퇴직 후에 저처럼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0대에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퇴직 후에는 못해요. 퇴직 후에는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되게 커서 남자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터널효과처럼 갇혀버리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 할 때 글쓰기를 시켜서 자기 개발을 계속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 개발하고 계신가요? 글쓰기 하고 계세요? 제가 어디 말하는지 아시죠? 하고 계세요?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 개발의 가장 훌륭한 수단이 뭐였냐면 글쓰기였었어요. 글쓰기 이전에 이제 남이 쓴 글을 갖다 읽는 책 읽기와 글쓰기가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갖다 준 거예요. 그게 개인의 삶도 발전적으로 가진 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겠다는 의지인 거죠? 글쓰기를 쓰시겠다는 의지 표명하신 거죠? 두 분이 손을 꼭 잡으시는데 우리 부부 같다. 고집 안 세시죠? 네. 안 센 것 같아. 그래서 고집이 안 세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글쓰기가 40대, 50대, 60대 가면은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달라져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이 능력을 개발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나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남편은 아내의 말도 잘 듣고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협조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청원인 대표님 얘기 듣고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딱 해서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방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